학원에 대해서는 그 뒤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현암 학원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든 저희가 그 2018년 3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현암 학원하고 그 협약서를 저희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실 1년이 지나면 거기 협약서 내용이 시효기간이 1년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공사에서 이번 주에 그 현암 학원에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일반 시민들께서 그 현암 학원과 그 이제 동양대학교 현암 학원이 갖고 있는 학교가 동양대학입니다. 지금 영주, 경상북도 영주와 동두천에 지금 캠퍼스가 있는데 사실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법인이 중요합니다. 학교 법인이 있어야 뭐 우리나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도 학교 법인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간 뭐 동양대학교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의구심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대학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재단 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재단 법인인 현암 학원하고 또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합의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학교 재단 법인이 김포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대학 분교가 오는 대학 분교는 관계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이 먼저 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학교 법인인 현암학원과 저희가 MOU 또 합의서를 체결한 겁니다. 동양대학이 온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법인하고 그 재단이사장하고 저희가 그 각종 MOU나 그 협약서에 저희가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 기자회견 중에 예. 4년제 대학의 지방 분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외국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로 방향을 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거는 현암학원과는 민선 측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근데 실제는 필요 없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떻든 저는 이제 앞으로 도시공사나 시에서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민선 6개 그 대학 유치를 위해서 특히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 유치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요즘 어쨌든 대학 그 정원도 계속 줄어들고 또 대학도 사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대학이 또 이 김포에 분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대학에 저희가 이름이나 들어본 대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추진단을 맡고 계셨던 우리 최창선 명예교수님이 그간 뭐 외국계 대학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사실 굴지에 국내 대학하고도 그동안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를 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에 우리 민선 6기에 추진해온 일들이 사실 이렇게 물거품이 되기엔 너무 노력이 아깝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김포 풍무역세권 지역에 그만풍망매에 무엇이 들어올까는 우리 시민들 또 전문가들이 지금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평화연구소, 평화문화연구소 대표로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공론화 시켜서 시민들 또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이 풍무역세권에 어떤 종류의 대학이 들어와야 될지를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시민들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대학 유치가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저는 이 국내에 그냥 수많은 대학 중에 분교 하나가 온다는 것은 저 지금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수긍하실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꼭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일 이종일 기자인데요. 예.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는데 뭐 밀실행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대비로 추진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데려오려고 하고 뭐 뭔가를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장님이 결정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외국 현암학원하고 약속한 것이 그 외국 대학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시에서 뭘 해주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전 시장님께서 왜 여기에다 외국 대학을 유치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 풍무역세권 사업하면서 어떻든 9만 평방미터는 저희가 대학 부지로 제공하기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자고 이미 2017년 저희가 5월달에 풍무 PFV 사유입할 때 이거는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 대학 유치를 위해서 이미 2016년, 17년 국내 대학과로 MOU 체결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물거품이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학교하고 MOU 체결할 때 저희가 공개적으로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 시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대학 유치와 관련한 진행 사항은 이게 완결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지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MOU 체결하는 것을 이게 공개하면 또 협의하는 과정 중에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든 오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비를 좀 강조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성결대학교 말고도 서울에 있는 또 대학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한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MOU 단계는 아니었지만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강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또 지금 온라인 대학이지만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런 분들이 총장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는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이게 완결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지 그 전에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도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는 사업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는 사실 9만 평방미터의 부지는 우선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오는 대학에 저희가 주기로 이미 공개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국민대하고 협의할 때는 이 교사동 건축비 이거를 요구를 사실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중에는 어쨌든 100억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우리 시에서 공사나 시에서는 직접 못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이익금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양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만 평방미터의 부지와 한 100억 정도의 그런 교사동 건축비는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서울대학교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서울대학교에 비하면 저희는 규모나 이 사업 이익에 대한 그런 제공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이렇게 좀 좋은 위치에 좀 경쟁력 있는 또 지금 앞으로의 세계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글로벌한 것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많은 대학 중에 분교가 하나 오는 게 과연 김포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이 와야 된다. 요즘은 꼭 4년제 대학 안 가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나 미국의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는 이건 대학과 관련 없습니다. 거기서 와서 우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대학에서 공부해서 학위도 없이 사실 또 창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의 개념을 사실 우리 김포에서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김포 캠퍼스 프로젝트를 사실 추진했던 거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국민대학교를 유치하다가 실패했고 성결대를 또 유치하다 실패를 받고 그때는 국민대나 성결대는 지금 그 시장님이 그 추구하는 지금 외국계 뭐 관련 대학 보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급선회해서 지금 외국 대학을 유치하게 된 어떤 과정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가고 또 최근 이와 관련해서 최창석 교수가 중앙지검에 내세를 받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게 뭐 저희가 사실 이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 또 현암학원하고 또 MOU 체결하면서 또 합의서 체결하면서 저도 그런 걸 최근에 뭐 들었습니다.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내사를 한다는 내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 추진하면서 무슨 현암학원과 우리 뭐 시 도시공사 간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민선 6기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사실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수많은 우리 국내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중에서 사실 그 중에 하나 김포에 뭐 본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분교 차원도 아니고 사실 단과대학 하나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학교 재단 법인을 유치해서 거기서 외국계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개념의 대학을 좀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최창석 명예 교수님 좀 오셨는데 뭐 중앙지검에서 내사 교수님이 네. 직접 좀 그러니까 최 교수님 뭐 가능하시겠어요? 예예예. 아니 좀 이제 최 교수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중앙지검에 예예.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추진단장을 이제 인적받게 된 거는 위원한기에 제가 시장님을 중봉제 때 이렇게 문화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제가 왔다가 우연히 이제 시장님을 뵙고 그때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국민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서강대학교 6공학번입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34년 동안 동직을 했고 그동안에 뭐 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총장 대까지 하면서 이제 정년한 지가 제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1년. 그래서 명예교수로 이제 지나면서 서강대학을 한번 그러면 연결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간단한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학이 남양주 캠퍼스 이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부산된 게 뭐냐면은 서강대학은 이제 확충을 생각했고 남양주에서는 분교가 아닙니다. 학생을 보내라. 5,000명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의 지방의회 이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대안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학을 하셨는데 어렵다고 하시길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정년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제가 알고 시대 흐름 속에서 이제 미래 방향은 김포시가 모처럼 한번 대학을 만든다면은 one of the many가 되면 안 된다. 아주 유니크하게 독특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유치해 봤겠죠. 서울대학도 글로벌 랭킹하게 되면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랭킹 수준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유치한들 김포가 꼭 왜 서울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김포 나름 당당하게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간다면은 한번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 나름대로 영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남들은 사실 MIT 미디어 랩 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자님들 한번 지금 들어가서 MIT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 MOU 프로시저 하려면 엄청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해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비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왕 하려면은 지금 4차 산업 시대인데 그냥 무슨 뭐 국문과 영문과 이건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등록금 벌써 동결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학생정원 동결돼 있습니다. 지금. 그들도 수업 문을 닫을 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미래가 없다. 또 이미 지금 작년에 벌써 정부에서도 혁신 아카데미 개념을 해가지고 불란서의 에꼴 42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자. 에꼴 42는 상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도 없고 수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없어요. 그럼 뭐냐? 졸업장 필요 없이 창의적인 능력을 갖다 판단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물러듭니다. 일단 합격을 시키게 되면 3년 동안 수업 없이 솔루션 중심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위가 없이 서티피케이트만 줍니다. 수료증만 주고 그게 이제는 글로벌리 다 인정받는 학위 이상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스탠포드가 그걸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왕 김포에 한다면은 그냥 완업되면이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독특한 하루의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학만 지방에 분교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은 딴 지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캠퍼스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왕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이고 학교 법인이라는 브랜드라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김포시가 오히려 새로 만드는 캠퍼스가 그게 브랜드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대학을 유치해 오는데 외국대학 유치뿐만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송도 캠퍼스만 외국의 대학을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해 옵니다. 다 아시는 일입니다. 나머지 딴 지역에서는 외국의 대학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듀얼 디그리입니다. 학교 법인만 있으면은 학교 법인과 해가지고 듀얼 디그리를 하게 되면 교육부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김포 캠퍼스가 하나의 베이스를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아웃포스트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MIT가 하고 싶은 애들은 글로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구라파에 지금 5개의 유명 대학을 또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로잔공대 구라파의 MIT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이런 식의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김포에 젊은이들이 원한다면 그런 대학으로 가자. 이게 아웃포스트 개념입니다. 전진기지입니다. 여기는 홈베이스가 돼가지고 대신 여기는 이제 새로운 혁신 아카데미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업 중심으로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식이다. 말들은 다 실리콘밸리 하는데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현암행이 머리 브랜드 따진다면 제 2차 시도는 뭐냐면 포항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공대하고 포스코까지 해가지고 여기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학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학교 법인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렵사리 포항공대니 포스코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시도를 안 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명분론과 실용주의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를 택할 것이냐, 명분을 택할 것이냐. 대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모가 해야 되죠.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따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상황론을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론을 감안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국에 하느냐?
MIT 미디어 랩이 온다면 바로 여기다가 학교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MIT 미디어 랩이나 그 다음에 이 로잔 공대 이런 데 온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요새 그 MIT에서 뭐 AI 랭귀지를 가르쳐야 되고 코딩 랭귀지를 가르쳐야 된다 하듯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 김포에다가 캠퍼스가 되기 전이라도 MIT에서 MIT 미디어 랩이나 또 저희가 이제 그 산업체의 연구기관 MOU를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BSI, 블록체인 리서치 인스티튜트.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블록체인 혁명을 부르짖은 형제 그분들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럼 BSI 같은 데 와가지고 김포에서 김포시에다가 일단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여기 출범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기라성한 젊은이들이 올 것이고 기업들이 와서 이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레벨업도 시켜야 되고 이러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제 이 MIT 미디어 랩이나 로잔 공대라든가 GD 공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단계별로 가게 되면은 이 김포가 브랜드가 엄청 높아질 것이다. 단 학부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이제 브랜드 자체를 4차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버드니 프린스턴 예일 하는 식으로 아이보리 타워 상하탑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야말로 타운 다운 같이 해서 지역사회와 캠퍼스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그리는 그림은 산하경을 옆에 유치해서 4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옆에는 산악민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빅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악민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가죠. 산하연에서 4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가는 명실공히의 유일한 이런 캠퍼스 캠프를 만들어야지. 어느 대학 하나 유치해가지고 그러한 유치한 시대는 지나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김포가 한번 대한민국 이용하려면은 최고의 뭘 하나 만들자. 마치 지금 그 스탠포드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막 시대에 스탠포드를 만들어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캠퍼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김포를 중심으로 해 지금은 3만 평도 안 되는 거로 작은 거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시와 함께 하면 더 큰 영향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딴 데 없는 그런 브랜드를 창출해야지. 대학 유치해가지고서 그 밑에 들어가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명분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용주의 노선 속에서 이제 명분론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가장 실용주의 노선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꿈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제가 직상식 교수 오대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좀 반복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진단장으로서도 뭐냐면은 아무것도 제가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김포시에서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도 몇분만 계시지만 제가 금사회라고 금요일날 오후 4시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정년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각계각색의 내노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소리 없이 우리들끼리 매주 금요일 모여가지고 우리는 G캠퍼스를 합니다. G캠퍼스는 뭐냐면 글로벌 캠퍼스요, 그라운드 베이스, 지역사회의 베이스를 두고 그리고 김포다. 트리플 밍을 갖는 제가 G캠퍼스로 해가지고 우리 금사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매주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우리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언젠가 G캠퍼스가 된다면 우리가 그 대표 역할을 하죠. 네?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최근에 얼마 전에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도시공사로 도시공사 지금 풍로 역세권으로 전화가 와서 교수님에 대해서 못 들합니다. 이것저것을.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전해드린 기자로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 중앙지검에서 지금 본인은 잘 모르세요. 중앙지검 내사 들어간 거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중앙지검에서 도시공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풍력세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씨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연락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봐라. 근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지검에서 어떤 판단에서 이 풍부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에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저도 그렇고. 이건 팩트예요. 이건 아니,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저는 아는 바도 없고 연락 받은 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제가 지발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지역 여기 신문 계시면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한 지발위 3개 제가 위원장으로 3년을 했고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나이가 제가 80이 다 됐는데 글쎄 어느 제가 이해한 게 뭘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보람 있는 그러한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캠퍼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연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어디 제가 인발로 될 게 있다면 아주 당당하게 제가 누구한테도 제가 하늘 놓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장님, 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답변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예. 대학 유치 사업 법이 뭘 근거로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죠. 그거는 제가 추진할 때는 꼭 그 법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뭐 법으로 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풍무역세권 사업할 때 이미 그 사업 계획 때 여기는 그 9만 평방미터를 대학 유치하는 걸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런 근거에서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당시에 또 이거를 뭐 시나 도시공사에서 직접 그 학교 법인에는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이익금 형식으로 하고 만약 그때까지 이제 대학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에 기부채나 통식으로 갈 겁니다. 현재 이제 그 풍무역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게 이제 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중도의 심의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3월 27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애초 계획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는 풍무 역사 중앙에 이 9만 평방마다 대학 부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을 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섹터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 11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실무위원들이 현장에 왔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금요일 날 4월 19일 날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 본위원회에서 이 풍무역세권과 관련해서 최종 아마 심의를 할 것 같은데 이때도 아마 결정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시공사 또 시에서 이 대학 그 부지 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풍무역세권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이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원어브드 매니 중에 많은 대학의 중에 뭐 어느 대학이 올지 모르지만 이 공모해서 올지 모르지만 그런 대학이 오는 게 과연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경기일보 양영찬인데요. 뭐 여기 그동안에 그 대학 유치를 위해서 진행된 과정을 너무 깊이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를 해야 된다는 법정 규정도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부작용들 심지어는 어느 대학의 관계자가 징계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가 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그 좋은 시스템의 교육적인 그 교육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시스템을 많이 밝혀주셨어요. 거운타운 방식,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봤을 때 지금 20년 전 교육 시스템을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정치권이 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대학 현장 교육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초중고 교육 받고 있는 시스템도 개선이 돼야 되고 아니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김포에 들어와서 전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상 이게 맞겠는가? 가능성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는 2페이지에 이제 공모 절차에 대한 생략 관련 이거 이런 내용 이 제목 과정 안에 이제 정하영 당선자를 만나서 충분히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자 적용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설 7기 정하영 시장 집행부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은 김포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때 대안까지 제시하고 설명했을 때 그 받아들일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관건은 거기 있다고. 이 두 가지만. 예, 경교부 우리 양현창 부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교육 시스템 김포에서 생각하는 이 풍력세권의 새로운 대학의 개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최창석 교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문화원장으로 계신 사실 이하준 원장님이 지금 뭐 카톨릭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에서는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예전에 세명대학교 최초 설립할 때도 거기에 추진단장으로 가셔서 교수도 하셨지만 그런 걸 하셨고 또 카톨릭 대학교가 옛날에 교정이 성의, 성심, 회화동, 성의교정 또 세 개를 나눈 거 통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서 시도하는 이 새로운 개념의 대학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게 전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첫걸음을 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해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민선 7기에서 이러한 민선 6기 이런 시도된 일련의 과정들을 가져갈 건가 안 가져갈 건가에 대한 거는 어떻든 현 민선 7기에 뭐 정화영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집행부들 또 아마 도시공사가 고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장간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이게 아마 공개하지 못할 또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